life, and all we need is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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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all we need is love, love, and I just wanna feel like I'm gonna be here tonight when all the lights come up and it's just you and I. Don't leave me alone, I won't survive. Don't leave me alone, defend my life. I need love, I need love, I need 사대문 안. 서울의 사대문 안에서 가장 최고는 어딥니까? 예, 종로죠. 종로 하면은 또 우리나라 최대의 업무 지역이기도 하고요. 대기업들의 시작점이기도 한 곳이고. 예, 그리고 주변에 상업 업무 시설의 최고 밀집 지역.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 가장 많이 가는 곳이 제주도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이 종로예요. 종로일 땐 그 어느 나라나 그 나라 안에 가장 대표적인 지역들이 있죠. 옛 고적의 어떤 유적지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는 도심. 예, 뭐 파리, 뭐 런던 이런 것처럼 예, 살아있는 박물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종로죠. 종로에 가면 오래된 종각의 모습과 그리고 현대적인 또 고층 빌딩들이 같이 있으면서 묘한 또 조화를 이루는 곳이 종로입니다. 그런 속에서 예, 우리는 또 찾아볼 수 있는 게 주택들이 없어요. 종로에 가보시면 주택들 보셨나요? 예, 없습니다. 그러면서 주거가 상당히 귀한 곳이 이 또 종로입니다. 경희궁자에 유명하죠. 몇 안 되는 종로 안의 주택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로 안에서 주거용 오피스텔, 특히나 새로 깨끗한 신축의 오피스텔들은 예, 공실 걱정 없이 예, 수익률 높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퇴하신 분들의 뭐 어떤 은퇴 이후에 시스템을 만들고 싶으신 분들, 수익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어떤 차익을 생각하면서 수익도 같이 생각하시는 분들 한번 예, 이곳에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우리 오피스텔에 있어서 가장 무섭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공실입니다. 공실은 일단 아무리 수익률이 높고 낮고를 떠나서 공실이 있으면 다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무서운 게 공실인데 대부분 또 고민하는 건 뭘까요? 대부분 오피스텔 선택하실 때 고민하는 게 현재는 괜찮은데 앞으로 또 많이 들어서서 내 거 공실 나면 어째요? 현재만 걱정하는 게 아니라 미래에도 또 걱정 스머프님들께서는 걱정을 하십니다. 근데 더 이상 들어설 곳이 없는 곳이 바로 종로예요. 3분의 2가 다 상업 업무 지역으로 있기 때문에 어떤 주거 용도라든가 오피스텔조차도 들어오기 힘든 곳이 이 종로 지역입니다. 그리고 고액의 연봉자들도 오랫동안 뿌리 박혀 있는 예, 전통이 있는 예, 외국계 회사들부터 해서 있는 곳이 바로 또 이 종로기 때문에 공실 걱정 가장 낮은 곳이 종로. 그리고 수익률도 네, 높습니다. 좀 이따 수익률 한번 확인시켜 드릴게요. 위치 또한 예, 탁월합니다. 1호선과 6호선의 더블 역세권입니다. 동묘역에서 예, 1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요. 사실은 몇 걸음 안 됩니다. 전용 면적을 보시면은 5.6평인데 분양 면적이 12평에서 13평이에요. 서비스 면적을 굉장히 확장을 시켰는데 특징이 이거죠. 오피스텔 대부분 1.5룸 찾기 예, 예전에는 더 없었지만 요즘은 그나마 좀 있기는 해요. 하지만 예, 1.5룸은 오피스텔에 있어서는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에 트렌디함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가격도 2억 1,500이면은 예, 요즘 원룸 오피스텔이거나 아니면은 뭐
복층형 원룸 뭐 요런 것들의 가격도 이거보다 더 비싸요. 서울 안에 이렇게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서울의 가장 중심축에 위치해 있는 이런 오피스텔은 더 그렇겠죠. 근데 전세 활용하면은 지금 2억 1천만 원이에요. 2억 1천만 원? 그럼 이 실투자금 한번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네, 종로 한복판에 이렇게 멀쩡한 오피스텔이 500만 원 갭으로 가능하다. 대단하죠. 그치만 오피스텔의 가장 큰 생명은 뭡니까? 바로 수익률입니다. 월세 수입이죠. 월세 수입 지금 따져볼게요. 이곳의 1.5룸은 지금 월세가 보증금 1000에 90만 원이에요. 요거를 수익률 계산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5.2% 정도 나왔습니다. 요거는 대출 하나도 안 받고 그대로 그 수익 그대로 했을 때 5.2%예요. 하지만 우리가 또 어떻게 아깝게 이 2억 원대를 여기다 다 또 투자를 하겠습니까? 다른 곳에 기회비용을 쓰셔야겠죠. 그러면 여기서 조건이 또 좋아요. 70%까지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70% 대출을 해서 한번 환산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7%에서 8% 정도의 수익률이 나왔어요. 요 범위는 지금 개인별로 보면 그 대출 받으셨을 때 이자율은 좀 이자율은 좀 다르겠죠. 신용도에 따라서 그걸 감안해서 7%에서 8%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높은 7, 8% 내 돈 여기 아마 실투자금이 아마 70% 대출을 받고 나고 보증금 1천만 원을 빼고 나면은 한 5천만 원대 정도만 들어가요. 5천만 원짜리 정도만 들어가고 5천만 원에서 지금 7, 8% 하게 되면은 90만 원에서 뭐 한 40만 원 좀 넘게 40만 원 정도대를 빼게 됩니다. 그러면 한 50만 원 정도가 내 돈이 됩니다. 괜찮죠? 50만 원대? 그럼 거의 40만 원대라고 해야겠네요. 그래야지. 왜냐면 50만 원이면 10%가 되니까. 아무튼 이렇게 수익률도 높은데 가장 중요한 거 공실 걱정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위치를 보시면 그 이유를 알 거예요. 그냥 없다가 아니라 그 이유가 있죠. 좀 더 위치 자세히 살펴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위치 바로 동묘역에서 1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동묘역 앞쪽 주변 한번 살펴보십시오. 왜 공실 걱정이 없는지 아실 거예요. 여기 보이시나요? 우리나라의 최대의 상권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가 도보로 한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요. 특히 동대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야시장이죠. 밤에 운영되기 때문에 여기에 종사하시는 종사자분들께서는 밤늦게 새벽에 이렇게 다니면서 차를 몰고 다니거나 하지 않고 가까이에서 바로 또 새벽에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새벽에 들어가고 낮에 주무시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라 멀리 다니는 거 싫어하시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또 동대문이라는 곳은 소매시장이 아니라 도매시장이기 때문에 한 곳 한 곳이 거의 중소기업 수준입니다. 해외 수출도 많고 어마어마한 규모이지요. 그러다 보니 그분들은 어떤 현금 흐름이 굉장히 좋은 곳이 바로 이곳이죠. 그 현금 흐름이 좋은 곳에 계신 분들이라 또 월세를 받을 때 이 월세가 100만 원 정도도 그렇게 높게 보시질 않고 잘 지불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었어요. 그리고 바로 건너편에 뭐가 있습니까? 황학동 또 주방 도매시장이 있죠. 이곳도 웬만한 기업입니다. 맞춤 가구들을 만들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건너편으로 또 뭐가 있습니까? 종로 5가입니다. 종로 5가는 뭐 아시겠지만 4가, 3가, 뭐 을지로, 뭐 아시죠? 다 공구나 아니면 상업지역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세운상가가 또 여기 있어요. 세운상가 또 뭡니까? 종로 5가의 세운상가 하면은 또 앞으로 재개발지로 유명한 곳이죠. 이곳에 대한 개발 호재 있습니다. 그리고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가까이에도 아시는 것처럼 이곳에 또 개발 호재들이 있죠. 그 경찰청 부지라든가 뭐 이런 곳, 의료원 부지 이런 것들이 연계한 또 개발을 또 가게 되고 아무튼 종로 일대는 뭐 관광객이 가장 많이 오는 곳.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87%가 제일 많이 가는 곳이 이 동대문과 함께 종로 일대예요. 그래서 외국인들 수요도 유동인구도 상당히 많은 곳이 이곳이라 어쩔 수 없이 최대의 상권 명동, 남대문 이렇게 동대문 그다음에 모든 업무지역 고궁들 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이쪽으로 모이게 되는데 이러한 곳에는 주거가 들어설 만한 곳이 전혀 없습니다. 일단 뭘 보시냐면 이 지적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적도를 보시면 종로 지역은 이렇게 모두 다 상업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거가 들어설 곳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공실이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이런 근거 하에서예요. 주거 지역이 없는 곳이 바로 종로이기 때문에 주변 지역
굉장히 또 낙후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사진에서 보셨듯이 세련되고 잘 꾸며진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은 당연히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익률도 높고 공실도 적고, 그리고 주변에 또 들어설 곳이 또 없어요. 그리고 비싼 땅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이 가격이면은 웬만한 어디 강북 지역 가격, 저기 떼기 업무 지역에서 먼 저 변두리 가격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개발 호재가 있어야 또 오피스텔 하면은 우리가 가장 또 단점으로 보는 게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개발 호재와 함께 계속해서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을 만한 여건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 말씀드린 것처럼 희소성이죠. 금의 희소성은 쓸모가 많아서는 아닙니다. 희소성 쓸모가 많은 건 금속이죠. 금은 희소성 때문에 그 가격이 높은데요. 이곳이 바로 종로의 금 같은 곳이 바로 이 오피스텔이 아닌가 싶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주거 비율이 30%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그것도 오래된 그런 주거들이죠. 빨간 벽돌의 2층. 그렇고 상업지가 상업지와 또 업무지라고 할 수 있는데 이곳이 한번 70% 비율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곳은 공실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주변 지역들 한번 볼게요. 이렇게 주변 지역들 보면은 DDP 동대문 이제 디자인 센터라고 하죠. 그 주변 지역 자세히 들여다보시면은 이렇게 이 공경단 부지라든가 그리고 국립의료원 부지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또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으로 해서 들어가는데요. 그러니까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와 연계한 또 그런 개발들이에요. 이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안에는 뭐 평평화 동평화뿐만 아니라 두산 면세점도 있고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근데 경찰기동대 부지가 제일 먼저 동대문 패션 산업과 연계한 사관학교라든가 업체들이 들어서는 계획들이 있고요. 이 공병단 부지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지금 종로 안에서는 가장 큰 부지고 그 집값만 해도 1조 원에 가까운 이 큰 부지를 과연 어떻게 개발을 할 것인가에 대한 주목도 해보셔야 합니다. 그곳을 이제 행정타운이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계획안을 잡고 있어요. 확정된 건 아니지만 한 4,000평이 넘는 1조 원대 땅값을 자랑하는 이곳에 가까이에 그냥 놀리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개발들이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곳이 또 종로이기 때문에 여전히 어떤 집가 상승의 요인에 개발 호재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가장 빠르게 또 개발이 되는 곳이 있죠. 이곳은 이제 곧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세운상가죠. 지금 세운상가 같은 경우에는 4차 산업 거점 육성 지역이라고 해서 지금 사구역부터 먼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구역부터 해서 주변에 보면 일단 호텔이라든가 상업 업무 용지 이런 복합타운들이 들어서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종로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종로에서는 그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 종로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 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어떤 호텔 시설들 그리고 상업 시설들 그런 것들을 좀 개발을 한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그 안에 들어있는 그 관광지에 필요한 기반 시설들이죠. 그런 것들이 복합타운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2023년까지 완공 예정을 좀 하고 있고요. 근데 그것만을 다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지역이 지금 여러 개의 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복합타운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 산업지도 육성을 합니다. 그래서 4차 산업 거점 육성 지역으로도 또 이곳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안에 개발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다채롭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4구역에 들어간 것이고요.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노다지처럼 많이 남았어요. 이게 본 오피스텔하고는 지하철 두 정거장만 가면 되는 10분도 안 되는 거리에 위치해 있어요. 이런 개발들이 지금 본 오피스텔에서 2-3km 반경 안에 다 있는 아주 가까운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이지만 가격도 상승할 수 있는 호재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지금 왕십리 쪽하고도 인접해 있지요. 숭인동은 지금 중구하고도 맞닿아 있는 곳이기 때문에 왕십리 쪽하고도 가깝습니다. 그곳에 지금 동북선 경정철에 대한 또 이슈가 있죠. 지하철 노선 뭐 많은 곳입니다만 종로는 이리저리 얽히고 설켜서 하지만 또 하나의 또 개발 호재죠. 또 여기 하나 더 생기고 지하철 노선이 하나 더 생김으로 해서 그거 하나만 보고도 투자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렇게
다채로운 개발들과 함께 왕십리 일대에 가까운 동북 경정철까지 들어서는 게 인접해 있다라는 거는 또 어떤 수요층 확장성에 있어서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까지 가볍게 사대문 안에 개발 호재 살펴봤어요. 종로의 개발 호재인데 일단 종로는 개발 호재를 떠나서 현재만 해도 훌륭한 입지입니다. 월세 수익, 그 다음에 전세, 공실 없는 것들,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몸값, 지가 상승 오르는 곳이 바로 이 종로이기 때문이죠. 네, 지금까지 간략하게 살펴봤는데요. 이곳은 모델하우스도 있고 하니까 현장 답사, 공사 지금 2020년 5월까지 완공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모델하우스 구경하시고요. 입지도 한번 보시고 아마 보시면 이런 곳에 바로 오피스텔은 하는 거로구나 라는 정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경해 보십시오. 그럼 더 마음에 들어 하실 거예요. 원룸 아니고 1.5룸, 투룸도 있습니다. 오피스텔에 있어서 가장 경쟁력이 있다라는 투룸과 1.5룸, 그게 종로 안에 새 신축으로 있다라는 거 요점 말씀드렸습니다.